나래로 사기를 치고 있어. 한참.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배우 씬스틸러 이용녀. 이용녀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대단한 배우죠. 캐릭터가 강한 역할, 카리스마가 강한 역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배우 중에 한 분입니다. 박찬욱 감독도 반한 천의 얼굴. 하지만 그녀에겐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데 함께 살며 돌보고 있는 개가 무려 70여 마리. 카메라 앞을 떠나는 순간 대식구의 가장으로 변신한다는 그녀. 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친구예요. 이 반려동물업계에 그분이 없으면 강아지들이 많이 죽었어요, 진짜. 수천 마리가 죽었을 거야. 그분 때문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살았어요. 유기견계의 어머니, 대모. 유기견 대모. 지금부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배우 이용녀 씨의 삶을 만나봅니다. 한여름이 성큼 다가온 오후, 이용녀 씨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부터 여느 집과 달라 보이는데요. 정말 여기에 배우 이용녀 씨가 살고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카메라 앞에 선 그녀의 차림새가 소탈해도 너무 소탈합니다. 뭐 여기 강아지들 많은 데는 지저분한 거 알죠? 뭐 나름 친다고 쳐도 답이 없어요. 일단 이용녀 씨를 따라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봤는데요. 아이고 너네 이거 뭐야? 와, 신기하게. 애들이 집안에 엄청 많네요. 떡하니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 건 개들. 얼핏 봐도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여기 부엌인데 좀 작고 힘없는. 주방까지도 개들이 점령한 상황. 대체 이용녀 씨는 몇 마리나 되는 개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걸까요? 집에서는 45마리 내지. 예. 그래갖고 저쪽에 있고. 어딜 가시는 거죠? 누가 있어? 놀랍게도 집 옆에 개를 위한 또 다른 집을 마련했다는 이용녀 씨. 요 녀석들은 덩치가 커 보이는데요. 이곳은 바로 대형견을 위한 공간이라네요. 그런데 견사 곳곳에 장롱이며 이불 같은 가재 도구들이 놓여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여기는 이제 분리가 돼 있어서 얘들이 자기네 집에 안 있고 어디 바깥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봐 집처럼 일부러 이렇게 장롱 놓고 이불 놓고. 개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집 같은 분위기로 꾸민 거군요. 이렇게 총 70여 마리 개들이 이용녀 씨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선생님 여기 아니 왜 집에 연탄이 있어요? 겨울에 난방을 연탄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그 문대를 다 열어놔야 돼서 보통 가스나 아니면 전기 이런 걸 쓰면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일까? 얌전하던 개들이 갑자기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집 안으로 들어오는 큰 개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작은 녀석이 지지 않겠다는 듯 대치를 벌입니다. 얘가 지금도 힘없이 나한테 당하는 거야. 얘 뒤에서 몰래 엉덩이 털을 뽑아요. 탁 물어. 얘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털 뽑을까 봐. 또 물잖아 지금. 꼬리를 내린 채 기운 없이 돌아서 나가버리는데요. 뭔가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개농장에서 있다가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4개월 동안은 개 집 안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들어와서 있는 게 어색해요. 어째 기 한번 못 편다 했더니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늙거나 아프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개들을 데려와 키우다 보니 이용녀 씨의 집에는 사연 없는 개가 없다는데요. 아이고 우리 춘향이. 춘향아. 춘향아. 아, 얘는 눈이 지금 안 보이는데 걔 되게 밝아요. 병원에 갔는데 양쪽 눈이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일정하게 누가 찔러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양쪽 눈을 똑같이 그렇게 다치냐고. 네, 그래서 이미 안은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겉에만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적출을 했어요 양쪽 눈을. 근데도 되게 밝고 되게 건강하고 귀여워요. 이용녀 씨의 보살핌 덕분일까 두 눈을 잃고도 씩씩하게 지내는 것 같네요. 진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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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진돌이는 용녀 씨의 손길을 피하는 듯한데요. 일로 와, 진돌아. 개농장에서 개 잡는 사람이 조금만 있을 때 개 진돌이를 목을 했는데 너무 어렸을 때 묶은 걸 그대로 둬갖고 여기가 찢어져서 피고름이 흐른 거예요. 제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날. 그래갖고 뛰어다니는 거를 그 아주머니가 보신 거죠. 그 옆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 온 거라. 아유 저기 좀 들고 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냐고. 열흘만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열흘 동안 두는데 또 알아시키다 데리고 왔는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두고 싶다고. 사람에게 받은 고통을 잊지 못해 쉬이 곁을 내주지 않는 진돌이. 하지만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오겠죠. 사연 많고 탈도 많은 70마리 대식구와의 동거는 쉴 틈 없는 집안일의 연속입니다. 빨래도 다 안 했는데. 이용녀 씨가 방 안 가득 쌓인 이불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데요. 빨래가 산더미네요. 보통 매일 이러니까 밀려요 빨래가. 밀려서 어떨 때 빨래 때문에 이제 밤 새워야 돼요. 하루에 빨아야 하는 이불만 해도 수십 장. 그런데 이건 좀 다른 빨랫감 같죠? 그거는 애들 입으로 아닐 것 같은데. 요거 내 옷이요. 내 옷이 작으니까 여러 데서 섞어서 같이 얼른 빨죠. 그거 같이 하니까. 세탁기가 고장날 정도로 이불을 빨다 보니 자신의 옷만 따로 돌리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하루에 이거 자기 직전까지 이게 1시간 반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번 이상은 해야죠. 빨래를 해결하고 이제 한숨 돌리려나 했더니 이번엔 사다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뭔가 손볼 게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도 한나비에 걸리게 생겼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려와갖고 올리려고요.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늘어진 천막을 묶어주기 시작합니다. 얘야, 거기 시원하지? 들어가요. 아이고, 그런데 이건 또 웬일입니까? 혼자서 나무 테이블까지 끌어다 옮기는데요. 내 팔에 근육 봤어요. 뭐? 이게 다 얘네들 덕분에 생긴 거예요. 왜 얘네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맨 무거운 거 들고 놓고 쓸고 하니까 사지 근육이 어마어마하다고 운동선수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개똥치고 하시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용녀 씨의 생활 근육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집안일. 놀랍게도 마당에 보도블록을 까는 일도 손수 하는데요. 이게 요즘은 한꺼번에 많이 들면 절대 안 된답니다. 힘이 빠져서 계속 못해요. 조금씩 자주. 마당에 이거는 왜 까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한 8, 9개월, 1년 거의 가까이 그냥 지냈는데
얘네들이 뛰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래서 마당이 넓은데 왜 안 뛰지? 근데 어느 날 급하게 뭐 전보가 왔다 그래서 집에서 맨발로 뛰어나가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야. 찔려갖고 그 시멘트 공물이 뾰족한 게 막 세 발을 못 뛰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애들이 이거 못 뛴 게 이 발이 아파서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서울과 뚝 떨어진 이곳까지 이사를 온 것도 개들을 위해서라는 이용여 씨. 시원해. 시원해. 들어갑시다. 들어가자. 널따란 마당이 그녀의 정성으로 꽉 채워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또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우고 또 치우고. 어째 집에서는 도통 여배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 그럼 연기 연습은 언제 하세요? 얘는 텔레비 이거 고쳐야 돼 지금. 나 아침에 TV 좀 보려고 했다가 이것도 누가 띄웠어요. 대본을 본다거나 뭐 필요한 자료를 본다거나 이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늘 완벽한 변신을 보여주었던 그녀. 촬영장에서는 배우로, 집에서는 엄마로 변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길고 길었던 이용여 씨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 하지만 잠드는 순간에도 혼자일 순 없는데요. 아이고. 하루 중에 제일 좋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불 깨끗하게 빨아놓고 그래도 자기 자리 청소를 이렇게 하고 하여튼 제일 좋아요. 감사하고. 고단했던 만큼 달콤한 휴식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다음 날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이용여 씨의 하루. 그런데 뭔가 더 분주해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딱 요만큼이 배우 이용여의 공간인가 봅니다. 선생님의 공간은 왜 이렇게 따로 없으신 건가요? 따로 있어도 참 좋겠지만 함께 있어서 더 좋은 걸 느끼니까 그래서 함께 있는 거죠. 여배우의 집에 화장대는 물론이고 거울조차 없습니다. 화장품조차 용도별로 수납함에 넣어둔 것이 전부. 그나저나 외출을 할 참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오늘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사회가 있어요. 근데 평소랑 복장이 슬리퍼 신고 하여튼 뭐 따라와요 일단. 네. 잘 지켜. 알았지? 스케줄이 있는 날에는 직접 운전해 서울까지 이동하곤 합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헤어샵. 오늘 기자 간담회에 필요한 내용을 챙겨봅니다. 일찍 왔네. 자, 내 신발. 자, 내 옷. 나 깨끗하게 입을게. 예쁘게 해봐, 언니. 대통 묻히지 말고. 제발 그런 것 좀 묻히지 말고. 어떻게 아는 동생이에요? 우리 집에 맨날 봉사 와서 하여튼 뭐 시멘트 공구리부터 해서 뭐 나무 자르고 뭐 개똥 치고 미용하고 다 해요. 옆집 아줌마예요. 요것도 내가 분명히 옷이 없어서 이상한 꼬라지 입고 있고 뻔히 아니까 또 미리 준비해서 어저께 밤에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언니 이 옷 입고 가라고. 신발까지. 되게 고맙네요. 네. 옷을 갖춰 입어야 하는 날에는 지인에게 의상과 신발을 빌리곤 한다는데요. 6년 만에 언니랑 다니면서 미용실에서 머리 한 거 2번째. 언니가 가을을 타요. 그때 진짜 10,000원, 20,000원짜리 날 위한 선물이라고. 치마 하나 사고 신발 하나 10,000원짜리 사고 10,000원이 더 넘는 것도 사지도 않아요. 이용여 씨에겐 자신보다 70마리 유기견을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후회나 아니면 그 아쉬움은 없어요. 또 애들이 좀 맛있는 사료도 먹고 또 깨끗한 데서 좀 있고 이런 거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일터에서는 누구보다 프로다운 배우 이용녀로 또 한 번 변신을 합니다. 집에서의 털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재판부에 맞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 출연한 이용녀 씨. 예정비의 역을 맡은 김혜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처음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요. 헛스토리에서 이옥주 역을 맡은 이용녀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에 나오거나 이 문제가 될 때마다 늘 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대본으로 이걸 딱 받으니까 더 이상은 피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문제고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영화에서 그녀는 가슴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위안부 할머니를 연기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시사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황급히 어디론가 가는 듯한데요. 이번 일정은 영화 대본 연습입니다. 37년 차 베테랑 배우지만 새로운 작품 앞에서는 늘 긴장하게 된다는 이용녀 씨. 이번엔 또 어떤 변신을 보여줄까요? 이 빌어먹을 총구석에서 무슨 할 일? 예, 너가. 응? 야,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대본 연습은 잘 마무리돼가는 것 같은데요. 궁금증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채울게요. 잠깐만, 내가 하나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참 귀찮겠지만, 내가 집에서 아이들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전국에 이 유기견 보호소에 넘쳐 흐르거든요. 그래서 사지 말고 번식장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판매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고. 주변 분들한테 꼭 말 전해주세요. 사지 말고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하실 때부터 더 에너지를 받게. 이건 눈에 불이 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후배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도 유기견에 대한 한마디를 잊지 않는데요. 저는 못하지만 이게 하시는 걸 보면서는 스스로를 저는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이용녀 선배님의 그 삶을 보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용녀 씨. 하지만 휴식은커녕 아이들 챙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으이씨. 갔다 올게. 기다려. 그런데 이 늦은 시각에 또 어딜 가려나 본데요? 선생님, 밤이 좀 늦었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건 지금 가지러 가는 거야. 여기 이 밤에요? 그건 밤이 한 10시가 돼야지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빨리 가야 돼요. 갔다 올게. 집 잘 봐. 알았지? 밤 10시가 되어 나오는 건 대체 뭘까요? 이용녀 씨를 따라가 봤는데요. 차를 몰고 달리기를 한참. 1시간여를 달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시장의 골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온 걸까? 그런데 그때 박수까지 치며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그녀가 받아든 자루는 대체 뭘까? 정체불명의 자루를 끌고 또 다른 식당 앞에 멈춰 서더니 뭔가를 담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를 알아본 걸까? 골목을 지나던 이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합니다. 하지만 이용녀 씨는 그런 눈길을 아랑곳 없이 자루를 챙기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족발 살들하고
애들 개껌하기 좋게 이 뼈다고. 썰고 남은 족발인 건가요? 네, 옆에 안 이쁜 색깔 같은 거 이렇게 좀 썰어서 이렇게 옆에 두시니까 이거를 사려고 하면은 진짜 내가 못 사서 주죠. 이렇게 해서 여기 너무 이 족발골목 분들이 너무 나한테 많이 잘해주셔서 거의 10년을 네, 늘 챙겨주시고 해갖고. 한결같이 찾아오는 그녀를 위해 시장 상인들이 먼저 고기를 챙겨줄 정도라고 하는데요. 강아지 때문에 자주 오세요. 열심히 하세요. 네, 오해해주셨어요. 탤런트시죠, 탤런트. 탤런트인데 저런 일을 하시는 게 참 어렵죠. 쉽지가 않죠. 자루가 꽉 찬 것 같은데요. 자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마음은 두둑해집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다시 돌아온 집.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돼지 족발까지 얻어온 이용녀 씨.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먹이기 위해 돼지 족발을 삶기 시작하는데요. 또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고 이거 주면 또 막 좋아하고 하니까 고맙죠. 뭐 난 미안하기도 하지만. 고기를 사서 먹이지 못하고 얻어와 먹이는 것이 못내 미안합니다. 그래서일까 밤새도록 정성 가득한 특식을 준비합니다. 집안 가득한 고기 냄새 때문일까? 녀석들 벌써 눈치챈 것 같은데요?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개들을 위해 이용녀 씨의 손길도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잘 익은 고기를 사료와 섞어 그릇에 정성껏 담아주는데요. 내려. 기름이라 미끄러워. 이리 와. 민숙이 이리 와. 70마리의 식사를 한 번에 챙겨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을 걸로 다투지 않도록 골고루 그릇에 담아 나눠줍니다. 하리 더 줄까? 하리 더 줘? 애들 오늘 특별식 먹는 거잖아요. 평소에 사료 먹는 거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요? 뭐 한 7, 80만 원? 못해도 7, 80만 사료값은 돈도 아니에요. 병원비가 한 달 사료비에 후딱후딱 바꿔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충당하기가 좀 어떠신지. 아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나는 가리지 않아요. 일을 닥친 대로 해요. 뭐 완전히 대사 한 마디도 없는 뭐 단역이든 뭐든 뭐 닥친 대로 하죠. 과거 빼어난 연기력과 카리스마로 연극 무대를 주름잡았던 이용녀 씨. 주연을 도맡아 할 정도로 화려한 시절을 보냈었다는데요. 짧게 봤지만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타인의 약자에 대한 연민 같은 것도 많이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받았고요. 이용녀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대단한 배우죠. 연극 무대에서 더 빛이 나는 배우죠. 연극 무대에서 정말. 뭐 애니갱, 뭐 등신과 머저리 뭐 이런 작품에서 정말 매력적인 여배우셨죠. 예. 그랬던 그녀가 어쩌다 대사 한마디 없는 단역조차 마다하지 않는 배우가 된 걸까? 연극할 때 주인공 한다고 맨날 무대에서 잘난 척 했었는데 거기 단역으로 나왔던 애들이 TV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난 단역으로 잠깐 가고 소개 웬일이세요? 또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애도 있고 아니야 뭐 저기 드라마도 하러 왔어 뭐 그러고 얘기하시면 사실 좀 마음이 편치 않지 근데 화려한 무대를 뒤로 하기 시작했을 무렵 그녀에겐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왕십리로 따로 혼자 이사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연극 연습실로 연습하러 가는 도중에 집 앞에 그
골목에 시추 한 마리가 눈이 이렇게 터져서 고름이 이렇게 나면서 있더라고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아버지를 잃은 그녀 앞에 나타난 강아지 한 마리. 그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겹쳐본 것일까. 정성껏 강아지를 돌보기 시작한 그녀는 지금의 삶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생활에 되게 만족해요. 얘네들한테 내가 병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려고 하고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부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방 앞에서 또 뭔가를 준비하는 이용여 씨. 또 개들을 먹일 걸 준비하나 했더니 이제야 자신의 끼니를 챙기는 모양입니다. 먹을 때마다 혼자니까 밥 파기가 귀찮으니까 밥을 해서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봉지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마다 하나씩 그냥 봉지만 꺼내서 먹는 거거든요. 녹았어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두부찌개. 저게 무슨 찌개라고 해야 되나? 두부찌개요. 두부찌개요? 응, 두부찌개. 이거 언제 그리신 그저께? 그저께? 먹어도 또 맛있네요. 밤새워 개들 특식을 준비하던 것과 달리 밥과 찌개 하나로 그것도 선체로 불편한 식사를 합니다. 그게 좀 앉아서 드시지. 의자를 또 놔야 되고 또 상을 또 차려야 되고 들고 나갔다 들고 들어오고 그것도 귀찮고. 그나마 이 짧은 시간이 그녀가 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사랑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수저를 내려놓는 이용여 씨. 식사를 하다 말고 사랑이의 상태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사랑아 이렇게 봐봐. 사랑아, 너 왜 자꾸 기침해? 응? 응? 왜 기침해? 아이고. 어디 아파? 응? 병원 갈 거야. 사랑이를 데리고 다급하게 병원으로 향합니다. 아니 얘가 아파서 기침을 하도 해갖고 지금 왔는데 네, 잠깐만 이렇게 자꾸 이게 지금 계속 이러니까 감기 끝인가 보다 싶다가 괜찮아 사랑이. 그런데 사랑이를 살펴보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침을. 사랑이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찍어볼까요? 사랑이의 상태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로 했는데요. 사랑이 괜찮아요. 괜찮아. 놀랬죠. 오히려 사랑이보다 용여 씨가 더 놀란 듯한데요. 심장이 너무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좋아서 하는 기침이에요. 심장약을 똑같이 먹는 게 아니고 좀 심하면 약을 좀 더 좀 세게 해서 먹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심한 거에 속한 것 같아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도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용여 씨가 사랑이를 위해 목욕을 시켜줍니다. 지금으로선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다 나야 돼. 어? 알았지? 사랑이. 사랑이 너무 착해서 말도 잘 듣고, 그치? 아이 착하다. 사랑이 많이 아프다.
기침하는 사랑이를 보며 자신이 잘 돌보지 못해 아픈 것은 아닐까 마음이 아프다는 이용녀 씨. 그럴 때나 좀 미안하지 애들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이나 나는 아파도 참을 수는 있지만 내 눈앞에서 애들이 아파할 때는 그건 너무 힘들어. 며칠 후 이용녀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홍대 앞인데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나눠주고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대체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유기견들뿐만이 아니라 식용견을 구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바깥에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힘들어 있는 모습이 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여서 조금 힘을 모아주고 좀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어떤 순간이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용녀. 그녀는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배우로 70마리 대식구를 돌보는 가장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이용녀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